Next, I will direct all members of my cabinet to marshal the vast powers at their disposal to defeat what was record inflation and rapidly bring down costs and prices. The inflation crisis was caused by massive overspending and escalating energy prices, and that is why today I will also declare a national energy emergency. We will drill, baby, drill. America will be a manufacturing nation once again, and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manufacturing nation will ever have, the largest amount of oil and gas of any country on earth, and we are going to use it. We will bring prices down, fill our strategic reserves up again right to the top, and export American energy all over the world. 이번 트럼프의 연설에서 한국의 조선업과의 연관점은 3가지 정도로 압축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것이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의 시출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만으로는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추한 천연자원을 전 세계에 수출할 것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천연자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국방력을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이 부분은 요약 영상에서는 제외된 내용이지만 조선업과 큰 연관성을 지닙니다. 국방은 육, 해, 공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트럼프가 언급한 국방력에는 해군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은 조선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은 3가지의 기사를 요약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기사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력을 올리겠다라는 지점에서 연계되어서 선박 건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맹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해양 운수 사업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양 운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자연히 조선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수출 정책은 결국 해양 운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LNG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선업, 특히 한국의 조선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조선업이 고환율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 조선업은 계약 후 대금의 상당량이 선박 인도 시점에 결제되기 때문에 현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LNG 운반선의 핵심 설비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업에는 선행지수가 명확히 있습니다. 바로 신조선가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신조선가는 해상운임지수와 연계되어 움직입니다. 해양 운수의 수요가 증가해야만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조선가가 상승함에도 해상운임지수는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조선소의 수는 계속해서 하락해왔습니다. 이는 세계적 경제의 불안과도 연계되어 있고 과도한 공급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현재에는 조선소 수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절대적인 공급량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신조선가만을 상승시킨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 감소는 다른 부분과도 연계됩니다. 바로 미국의 해군력 약화입니다. 중국의 경우 조선소 수가 감소하였지만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조선업 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 격차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단순히 미국의 해군 선박을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바로 번스-툴립슨 수정법 때문인데 이는 해군이 외국에서 건조시킨 선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MRO, 즉 선박의 유지, 보수, 정비에 대한 수주를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 기사는 한국에서도 미국 해군 선박을 건조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RO의 경우 전체 선박 건조보다는 확실히 매출적 영향이 적기 때문에 만약 전체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면 더 긍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하여 미국 의회가 부득이한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 또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하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프리뷰에서는 간단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근 한 달 내의 기사들을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업 티어리스트입니다. 각각의 회사의 매출 비중과 재무제표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의 분석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일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